아모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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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미타불
이 간단한 인사말 한마디가 참 절절하게 와닿는 시국입니다.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 법석에 와주신 불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국법회 야단 법석은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을 돌며 계속될 예정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저 청와대에서 부디 귀를 열고 이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7년 5월 20일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봉송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법회 안내문에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는 합창에 맞춰 2절까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 순서입니다.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공동준비위원장이신 덕암 박종린 법사님께서 경과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덕암 박종린 법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마미 타불. 오늘 이 불교 시국 법회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4월 15일 이 자리에서 전국 촛불행동 집중 집회에 연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불교 시국법회를 열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많이 부끄럽고 송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지금까지의 공든탑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 불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하는 절망감에 저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웃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시국 미사를 열면서 시민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호국 불교를 외치면서도 망가져가는 나라를 구하려는 왜 거룩한 호국 행동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세력과 합세해 부패 수구 세력들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우리 불교계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불자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촛불 시민들, 깨시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교는 참여의 종교입니다. 왜?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없으며 남의 잘못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부끄러움, 남 부끄러움을 앞에서 참여라고 했는데 불교만큼 참여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는데 왜 우리는 참여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에서 오늘 이런 시국법회를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 형식은 고려시대 야단 법석이 유행하던 때 그 야단 법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펼쳐진다면 참으로 엿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 동참을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참은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이 여기저기 들려왔고 호국 불교가 떠나면서 왜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해종행위를 하느냐고 이런 말이 난무했습니다. 불교가 이 시대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 제자일지언정 시대의 아픔과 민중들의 고뇌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처님 맞이밥을 내려먹기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중생과 함께라고 하면서 중생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불교계에 숨어있는 양심 세력들이 저희들을 돕고자 응원에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SNS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시국법회가 열린다는 것을 널리 알렸고 후원금을 모아주셨고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해 주었습니다. 비록 수뇌부는 기독교 세력들은 망가졌어도
이렇게 양심 있는 불자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마음에 용기 백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법회 야당 법석이 오늘 서울 법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다음 달 24일 대구 경북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해서 호남, 충청도까지 한 바퀴 다 돌고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십시일반으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연등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 연등의 불이 아직 어둡긴 하지만은 우리가 전국을 순회하고 시국법회를 다 마치고 오는 날 이 등불이 작은 등불이 아니라 부처님의 불전에 켠 어느 노보살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면면이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대광명의 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함께 정진하십시다. 우리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한국 불교의 진면목이 우리들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쳐날 때 우리의 민족들이 불교의 평화 정신이 메아리칠 때 우리는 그저 부셔롭게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는 이 시국법회를 계속 열어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진해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더간 법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절절하게 와 닿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국 법문을 듣는 순서입니다. 전 봉은사 주지셨고 차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이신 명진 스님께 시국 법문을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스님을 커다란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장에 가득 차도록 모여주신 야단법석 참석자 여러분들 고맙고 반갑고 눈물 나도록 여러분들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해 한용원 스님이 1932년에 발표한 글 고난의 칼날의 설화입니다. 만해 스님이 남긴 아름다운 민족시는 다들 많이 알겠지만 이 글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글입니다. 고난의 칼날에서 세상 사람이 쉽고 성공할 일이면 하려고 하고 어렵고 성공할 감각이 적은 일이면 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것은 옳지 않다. 어떤 일을 볼 때 쉽고 어려운 것이나 성공하고 실패할 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를 먼저 볼 것이다. 아무리 성공할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면 일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파탄이 생기고 마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둘러보아 좀 더 부끄럽지 않은 옳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그 일을 하여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참고 가거라. 그 일이 칼날에 올라서는 일이라도 피하지 마라.
가시밭길을 걷고 칼날 위에 서는 데서 정의를 위해 자기가 싸우는 그 길을 오늘 이제 우리는 가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는 지금 가난한 조선에 있어서 정의의 칼날을 받고 서거라 하고 말하고 싶다. 무슨 일이든 성공이나 실패보다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만해 스님은 칼날에 서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자체가 칼날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만해 스님이 어떤 분입니까? 선교를 겸하셨고 당신의 일성을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외롭고도 치열한 길을 가졌던 분입니다. 과연 나는 칼날 위에 서 있는 마음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먼저 안 따지고 이게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를 먼저 따지며 나는 내 길을 갔던가?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옳은 길인 줄을 알면서도 피한 적이 있고 이익이 되는 길을 취한 적도 많았습니다. 다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난의 칼날에 살아는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의의 칼날을 밟고 스님이 일러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롭고 외롭지만은 고난의 칼날 위에 서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 첫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가 제 몸에 불을 붙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권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를 잡범, 양아치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양회동 열사가 쓴 유서에는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네요라고 적었습니다. 자존심, 인간으로서 자존심을 짓밟히면 사람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검찰 조사실에 불려가 가정모욕과 공갈 협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대통령도 있었고 재벌 회장도 있었고 기업체 사장도 있었습니다. 정말 폭력배는 법을 가정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건폭이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를 건폭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장명을 해서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즉각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윤석열의 본질을 보고 그 불의한 것이 정직하게 맞섰던 양회동 열사의 말을 새기고 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이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소중한 인간인 양회동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사죄도 추모도 없습니다. 뿐만입니까? 입으로는 이태원 참사 추모한다고 하면서 40대제가 열린 2022년 12월 16일 윤석열은 축제에 참석해 쇼핑을 하면서 술 좋아한다고 술잔 샀다고 그러겠네 하며 웃으면서 농담까지 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이 159명이 자신이 대통령일 때 억울하게 그것도 길바닥에서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세상은 인재라며 그때 국가는 어디에 있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추모제에 들어 유가족의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할 망정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해서 쇼핑이라뇨.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어떤 일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삼는 자리입니다. 윤석열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국민의 죽음 앞에 그런 망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인명수심이자 인간 말종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는 대신에 내 이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제가 윤석열 하면 여러분들은 내 이놈 해주시고, 제가 내 이놈 하면 여러분들은 윤석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2017년 3월 10일 헌재 판결문에도 나온 듯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것은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2021년 9월 11일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은 대구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이용소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을 다 해드리겠다,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가 뭔데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 놈입니까? 앞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100년 전의 일을 다시 사과를 하도록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 이미 그때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이용사 할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기를 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결국은 지키지 않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간호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인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공정과 성실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을 또 속였습니다.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공약 파기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윤석열 내 이놈 대통령직에서 당장 물러나라.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는 5.18을 헌법조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외면합니다. 뻔뻔합니다. 5.18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광주 시민이 전두환 군사 반란 세력에 맞서 숭고한 피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021년 10월 19일 부산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전두환을 찬양했습니다. 전두환이 누굽니까? 이미 내란 수괴범으로
구속당하고 사형 판결까지 받은 범죄자였습니다. 법률을 다룬다는 자가 범죄자를 찬양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숭고한 피를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러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윤석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자 SNS에 과일 사진을 딱 올려놓고 국민의 가슴에 염장질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대명사가 아니라 몰상식과 파렴치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찬양하는 전두환, 이명박을 합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인 윤석열은 사기범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나오듯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 범죄자 윤석열 이놈은 자기 혼자 사기꾼이 아닙니다. 장모와 부인까지 주식을 통한 범죄와 사기, 부동산을 통한 범죄와 사기를 일삼는 가족 사기 아닙니다. 온 가족이 똘똘 뭉쳐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를 어찌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윤석열! 내 이놈!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정치는 말로 합니다. 리더의 말은 천문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윤석열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이 새끼라고 욕을 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맨이냐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이라는 자가 외국에 나가서 동맹이니 혈맹이니 하는 미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향해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새끼들은 미국의 지역 국민들이 뽑아온 국회의원들입니다. 대통령직에 있는 자가 자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홍보수석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이 새끼라고 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국민에게 욕하는 윤석열을 제가 이놈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놈 윤석열! 당장 물러가라! 입만 시정 잡배가 아닙니다. 2022년 2월 12일에는 열차 안에서 구두를 신고 다리를 올린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공공이 이용하는 열차에 구두발을 올리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던 악질 노예상들도 노예 앞에 구두발을 올리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거리의 시정 잡배도 이런 막대먹은 행동은 안 합니다.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은 양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놈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윤석열 내 이놈! 당장 물러가라! 내 이놈 윤석열! 역사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버린 꼴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따지도 못합니다. 120년 전 친일 매국노들도 탐복하고 갈 내선 일체 부활을 윤석열은 꿈을 꾸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영업자원 1호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윤석열 이놈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국민의 왼수입니다. 그한말 위정자들이 무능하고 굴욕적이어서 외세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굴신했으나 제 백성들에게는 야수 같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약한 백성이 아닙니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 총칼에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의하고 무도하고 파렴찬 윤석열에 맞서 파사 현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될 때입니다. 헛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내는 파사 현정, 따로 바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몰아내면 바른 것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 파사이고 그것이 현정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국민을 압살하려고 했던 박정희 전두환의 최후를 우리는 압니다. 윤석열의 갈 길은 명약하나합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양해동 열사의 어머님 말씀을 전해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은 본인은 돌에 맞아 죽는다. 윤석열 내 이놈! 내 이름 윤석열! 양해동 열사 어머니의 말을 명실하도록 하여라! 스키이고요. 오늘 연주해 주실 곡은 우리 민족의 힘과 한과 역사가 담겨있는 노래 아리랑입니다. 네, 지금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리랑 연주를 직접 편곡해서 들려주시기도 하는 만큼 이 피아니스트는 한국과 또 한국 불교계의 관심과 애정이 많은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불자시라면 슬라브 오소프스키의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국법회 이 무대에서 체코인이 들려주는 아리랑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리랑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다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힘차게 아리랑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다 같이 조금 더 신나게 불러보죠. 우리의 뜻과 마음을 이 노래에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 일어나서 함께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힘차게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알리겠습니다. 힘과 마음을 모아 아리랑을 외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프 오소프스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보고 기다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께서는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평화, 내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이웃이 편안하면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한반도가 안정되어 국민 불안 없어지면 평화로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생명 위험에서 벗어나면 평화로운 세상. 검찰 권력 이용하여 국민 협박 안 해야지 평화로운 세상. 아바타를 벗어나서 여야 소통 자주 해야 평화로운 세상. 일본에게 당당하고 미국에게 안 굽혀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백발언을 삼가고 남북관계 회복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최은순도 김건희도 잘못하면 처벌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기레기는 퇴출하고 바른기자 많아져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개념 특검 사라지고 바른 검사 많아져야 계급들은 검사 평화로운 세상 차별금지 제정되고 약자들을 보호해야 평화로운 세상 노동차별 우대하고 근래조건 없어져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예. 제가 이 미나리를 하면서 너무나 슬픈 감정이 붙어져가지고 노래를 올렸습니다. 노동자를 구제하고 근래조건 개선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물가 안정 이루어야 서민 고통 없어져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 이루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무개념의 정치 철학 배려 놓고 물러나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퇴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윤석열은 퇴직하고 김건희는 특검해야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윤석열 퇴진 시국 선언문. 오늘 우리는 만해의 길을 나선다. 종교가 왜 정치에 관여하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3.1운동 당시 33인 민족 대표 모두 종교인이었다. 암울한 시대에 등불을 들고 길을 밝히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진실을 외치는 것이 종교인의 사명이다. 3.1운동 당시 만해 한용운 스님은 기미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하나, 일체의 행동은 무엇보다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오늘 우리는 만해 스님의 길을 따라 나선다.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다는 각오로 윤석열 퇴진의 축비를 든다. 오늘 만해 정신은 미군에 굽신하고 일본에는 쩔쩔매는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데 있다.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침몰시키는 무능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가담해 전쟁 위기를 호전시키는 반평화 세력을 끝장내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실이 도청당해도 미국에 항의 한 번 못했다. 항의는커녕 1년 동안 미국에서 무기를 18조 원어치나 사들였다. 문재인 정부 5년보다 7배나 더 많은 액수다.
미국 눈치만 보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양안 관계 발언으로 중국과 틀어져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이런 윤석열을 보면서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 바이든의 푸들, 글로벌 호구라는 웃음거리를 왜 우리 국민이 받아야 하는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해법은 또 어떤가? 윤석열은 일본의 사과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버렸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하는데 따지지도 못한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도 시찰단을 보내 면죄부를 주려 한다. 120년 전 친일 매국노들도 탄복하고 갈 내선 일체의 부활이다. 영업사원 1호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윤석열에게는 인간의 품격과 양심이 없다.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면에서 보듯 욕설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른다. 오히려 국민의 듣기 실력을 따지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든다며 호통쳤다.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인간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른다. 위패도 영정도 없는 거짓 유령제에는 참석하면서 통곡하는 유족은 만나 주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희생자들을 마약 범죄자 취급했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지만 행동은 정반대였다. 윤석열은 정정지구를 위해 깡패처럼 수사권을 나눠내왔다. 야당 대표는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장모와 아내의 주가조약과 논문 표절은 어물쩍 넘어갔다. 국가요직은 검사들이 죄다 차지했다. 협치는 사라지고 독성과 불통만 남았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천공을 보라. 그는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대통령은 노조를 조직폭력배 취급했다. 이에 저항한 양해동 건설노조 조합원이 분신해 끝내 사망했다. 온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사 독재,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파사연정의 등불을 밝히려 거리에 선다. 불교는 파사연정의 정신으로 불의에 항거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지켜본 우리는 더 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할 뿐이다. 하루빨리 내려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우리 불자들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여한다. 대선을 앞두고 강행한 승려대회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었다. 야당 의원의 봉희 김선달 발언을 문제 삼아 스님들의 63%가 반대하는데도 종단은 승려대회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근소한 표 차이로 탄생했다. 종교와 정치가 결탁한 최악의 사례다. 우리는 불교계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을 깊이 참회한다.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윤석열 퇴진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윤석열 퇴진에 나서자. 부처님의 전도선언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수행자들이여,
많은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길을 떠나라. 많은 이들의 이익과 행복은 공익을 말한다. 세상을 연민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익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나설 것이다. 오늘 공익은 윤석열 퇴진이다.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이웃 종교와 연대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불자여, 만해 스님의 가르침대로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함께 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불국 정토의 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민생은 파탄, 경제는 침몰, 윤석열은 내려오라. 외교는 굴욕, 평화는 위기, 윤석열은 퇴진하라. 정치는 실종, 민중은 탄압, 윤석열을 탄핵하자. 불기 2567년 5월 20일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 참가자 유동. 네, 시국 안녕하세요.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지금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촛불연등, 컵등이 있는데요. 이것이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흔들어 보실랍니까? 아주 많이 오셨습니다. 이거 만드는 자원봉사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당법석에 공연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1년에 퇴진을 외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그 일과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대뽀식 국정 운영으로 국민 경제가 서서히 골병들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노동 탄압, 언론 탄압, 심지어는 이제 종교 탄압까지도 아마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으로 국민을 협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어서 우리는 더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무런 개념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무능력한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 운영을 잘못할 때 시민 권력으로 막아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국법회는 계속되고 국민은 자꾸 혼란스러워지는데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만이 파사 현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